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계가 수십 년간 연구해오던 최고의 문자에 대한 논쟁, 그리고 수많은 언어학자가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문자 시스템의 정답이 바로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근 유럽 언어학회 공식 발표를 통해 드러나자 학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MIT, 영국 캠브리지, 프랑스 CNRS를 포함한 세계 유수 연구기관의 석학들이 입을 모아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문자, 그것은 바로 한글이다라고 평가했죠. 그 소식을 접한 저는 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막스 플랑크 인지과학연구소에서 30년 넘게 인간 언어 체계와 문자 구조를 연구해온 언어학자 마르틴 슈라이버 교수입니다. 처음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약 15년 전 서울대에서 교환 연구 프로그램으로 머물게 되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 언어들에 대한 기초조사 차 방문했을 뿐이었지만 그때 만난 한글이라는 문자는 단순한 도구 그 이상의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한글에 처음 매료된 계기는 그것이 읽는 방식과 소리의 논리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모음과 자음이 단순히 나열되는 게 아니라 발음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닌 과학적 체계를 갖춘 언어 시스템이었죠. 예컨대 기역은 혀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 시옷은 이빨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 창제하고 1446년 반포한 이 문자는 당시 백성들을 위한 문자였다고 하는데 그 의도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문자라는 게 원래 권력자나 지배계층의 수단으로 이용되곤 했지만 세종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것이니까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문자 체계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최적화된 구조라는 겁니다. 모음과 자음이 조합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보 처리와 데이터 정리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언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IT 업계에서는 자국어의 이러한 장점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시 큰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글의 창제 철학에 담긴 애민 정신, 그리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설계 방식은 세계 언어학계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 학회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연구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유럽 언어학회에서는 매년 언어학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루이제 로렌츠 언어학상을 수여하는데 제가 제출한 논문 한글, 더 엔지니어드 앨퍼벳 포 휴매니티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은 일종의 언어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며 단순한 언어의 기술적 분석을 넘어 인류 문화에 기여한 점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제가 그 상을 받으며 발표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도약을 위한 가장 완전한 도구입니다.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저의 발표를 들으며 감탄했고 이후 수많은 언론이 제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글자가 세계 문자 역사의 새 기준을 세웠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프랑스 르몽드는 한글은 인류의 지적 진보를 상징하는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화유산을 넘어서 전 세계가 존경하는 문자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감동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그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15세기 중반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배계층만이 한자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자신의 말조차 문자로 남길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문맹이었고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를 말로는 표현할 수 있어도 글로는 남길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문자 사용이 권력층에 국한되어 있던 시대, 세종대왕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글로 펴지 못함을 내가 늘 가엾게 여겼다고 말하며 한글 창제를 결심합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그저 새로운 문자의 탄생 그 이상이었습니다. 문자 창제는 권력의 해체이자 지식과 표현의 평등을 의미했습니다. 한글은 그 목적부터가 백성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나누겠다는 결단, 그것도 전무후무한 문자의 해방을 통해서 말이죠. 당시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는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려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세종의 철학이 응축된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세종은 실제로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수년에 걸쳐 발음 기관을 연구하고 기존 한자와 몽골 문자, 티베트 문자 등 다양한 문자의 구조를 분석하며 새로운 문자 체계를 개발해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이 놀라운 이유는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문자를 창제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세월 동안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거나 지배층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한글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목적, 특정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이는 문자학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바로 이 점에서 한글은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문자가 됩니다. 더욱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 문자 단위를 구성하며 발성기관의 형태를 상형적으로 본떠 만든 과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을 다문 모양, 시옷은 이빨의 형상, 이응은 목구멍의 형상입니다. 모음 또한 천, 지, 인의를 상징하는 철학적 요소를 담고 있어 한글은 단지 발음을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담은 문자로 평가받습니다. 한글의 이러한 구조는 유럽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기적의 문자로 불릴 만큼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필자가 속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조적 완성도가 100%에 근접한 문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찬사는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이 아니라 학문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은 습득이 쉬우면서도 고도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언어 습득 곤란자나 문해력이 낮은 계층에게도 최적의 문자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은 매우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 제정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글은 단순한 문자의 차원을 넘어 철학, 인권, 과학이 결합된 인류사적인 혁명입니다. 문자 하나로 시대의 벽을 넘고 권력의 벽을 넘으며 언어의 벽마저 허문 사례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글 연구를 평생의 사명으로 삼게 된 이유입니다. 이 감동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글의 구조와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듯 세계 각지의 언어학자들 또한 한글을 직접 접하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평가를 넘어 문자라는 도구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되새기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대표적으로 제 동료이자 언어심리학 전문가인 리사 베넷 박사는 한국 방문 중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견학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단 6세, 7세의 나이에 복잡한 단어와 문장을 자유롭게 읽고 쓰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녀는 유럽권에서 언어를 완전하게 습득하기까지 최소 9세 이상이 걸리는 현실과 비교해 한글은 인지 발달을 앞당기는 문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프랑스의 언어학자 장 피에르 루아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소속으로 전 세계 언어 문자의 비교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한글은 문자의 형태적 단순성, 조합의 규칙성, 그리고 음소 단위의 직관성에서 완벽에 가까운 문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이것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 한글 인 더 에이지 오브 AI라는 논문을 통해 한글의 구조가 인공지능 언어 처리 연구에 매우 적합하다는 분석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MIT 언어인지 연구소의 샘 윌리엄스 교수는 한글을 직접 학습해보고 난 후 이 정도의 문자 구조라면 인류가 새 문명을 만들 때 다시 쓰게 될 문자로도 손색이 없다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린 시간이 단 하루였고 이 경험은 그가 평생 연구한 30여 개 문자 중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완벽에 가까운 숙달을 이룬 사례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 대부분이 한글을 단순한 학문적 대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효과성과 학습자 반응까지 관찰하며 이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한글의 미학과 과학성이라는 과목을 개설했고 수강생 수가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존 맥레이 박사는 한글이 사회적 약자, 특히 이민자와 장애인에게 문자 교육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기존 라틴 문자에 비해 한글은 규칙 기반 학습이 용이하고 예외가 적어
알파벳 습득에서 좌절감을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글을 활용한 디지털 언어치료 앱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으며 국제언어교육학회에서도 이를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한글이 단지 한국인의 유산을 넘어서 세계인이 감동하고 실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하나로 타국의 학자들이 감동하고 교육과 기술의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한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글자를 만든 세종대왕의 깊은 철학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 위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글이 단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할 가치라고 확신합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일은 세계 언어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네스코와 다양한 국제 언어 보존 기구에서 높이 평가되었고 그 결과 한글이 단순한 민족 문자에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더욱이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BTS의 멤버들이 한글 가사를 직접 쓰고 노래하면서 전 세계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한국 문화에 대한 진지한 이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 세계 80여 개국에 설치된 세종학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하며 해마다 수만 명의 수강생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지 언어 전달 도구를 넘어 한국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에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도 뛰어납니다. 필자가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남미 안데스 산맥의 한 소수 언어 공동체에 한글을 적용한 결과 문해율이 빠르게 향상되고 학습자들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는 한글이 단지 문학적, 예술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실용성과 확장성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조형성은 디자인 산업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각국 디자이너들은 한글의 수직적이고 정형적인 구조를 활용해 브랜드 로고, 포스터, 디지털 콘텐츠에 창의적으로 접목하고 있으며 한국 디자인의 세계적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글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통의 창을 열어주고 있고 세계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단지 한국인의 자부심을 넘어 인류 전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기술과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오늘날 한글은 그 구조적 우수성 덕분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는 체계 덕분에 컴퓨터 처리에 매우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과 글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대응되며 규칙적이고 예외가 적은 점은 AI 기반 자연어 처리나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술 기업들은 한글의 체계적 특성을 활용해 높은 정확도의 음성 인식과 번역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은 정보의 압축성과 가독성입니다. 적은 글자 수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구조는 모바일 기기나 SNS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메시지 전달에 있어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디자인 분야에서도 한글은 그 시각적 조형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조화를 이루는 한글의 형태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미적 완성도를 높이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한글 기반 타이포그래피 작품들이 꾸준히 수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글을 활용한 로고와 캠페인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교육기술 분야에서도 한글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언어 습득이 어려운 아이들, 이민자, 장애인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한글의 규칙성과 직관성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에 따라 한글 기반 교육 플랫폼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유럽연합의 언어기술 프로젝트에서 한글이 비영어권 언어 학습 플랫폼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입증하는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한글은 단순한 문자 그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서 한글은 단지 한 민족의 문자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미래 지향적 문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 과학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은 철학은 한글이 미래 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문자 중 하나로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 체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이자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 상징이며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도구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한 문자로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그는 단지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식과 소통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권력층만 사용하던 문자 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혁명적인 결정이었으며 인권과 교육평등의 선구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며 자긍심을 느끼고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는 이들은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BTS의 RM이 말했듯이 한글은 한국인의 뿌리이자 자신을 있게 한 언어입니다. 한글을 통해 한국인은 자신을 설명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글의 세계적 의미를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한글은 단지 기록 수단을 넘어 인류의 지식, 감정, 문화를 나누는 다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유럽의 교육 현장에서도 한글은 창의성과 논리성을 동시에 갖춘 학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한글을 통해 잊혀졌던 소수 언어들이 다시 기록되고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이 글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는 문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글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고 한국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에 전달하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인류의 지혜와 감동이 담긴 문화유산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라는 경계를 넘어 전 세계가 함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이 글자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 문자 체계였고 그 철학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글은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자 교육, 디자인,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문자 하나로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며 그 중심에는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포용의 정신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BTS, K-드라마, K-푸드를 통해 한글에 매료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확산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류의 시작점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더불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감동은 우리 한국인에게도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글자 하나에 담긴 깊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한글날이나 국어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전 지구적 차원의 문화소통의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글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과거이며 동시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언어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선물, 바로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글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